잘 들리시나요? 네. 네. 그 세팅이랑 서론이 좀 길었는데 저 이제 발표 시작해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된 김정동입니다. 먼저 발표 순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프로젝트 개요, 사용 스택, 역할 분담, 다이어그램, 폴더 구조, 시연 자료 순으로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개요는 같이 진행했던 동기분들도 지금 코드캠프 진행하시는 분들도 오늘 점심 뭐 먹지 고민한 적 있으시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 레디 테이블은 그런 고민에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코드캠프가 있는 구루구를 한정으로 레디 테이블을 이용해서 기다림 없이 빠르고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극적이고 매력적인 텐저린 탱고를 저희 브랜드 컬러로 사용해서 저희의 가치와 일치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직장인들을 위한 직관적이고 빠른 점심 예약 어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용 스택입니다. 사용 스택은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를 기본으로 사용했고 앱은 리액트 네이티브, 리액트 내비게이션, 아폴로 클라이언트, 리액트 네이티브 엑스포, 이모션,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사용했고 관리자, 사업자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넥스트.js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백엔드 같은 경우에는 소셜 로그인을 위한 파이어베이스, 중고마켓, API인 그래프QL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엑스포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엑스포는 리액트 네이티브의 플랫폼이자 프레임워크로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를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OX별 세팅이 따로 필요하지 않아서 결과를 바로 그리고 핸드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잠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이렇게 핸드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원 소개 및 역할 분담입니다. 저희 팀원은 김정동, 김태은, 김한솔, 신희재 이렇게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표를 맡은 저 김정동은 깃 관리, 홈 화면, 푸시 알림, 소셜 로그인, 그리고 이제 태은님은 로그인, 회원가입, 검색 기능, 앱 관리자 페이지, 한솔님은 내비게이션, 웹페이지, 마이페이지, 회원가입, 마지막으로 희진님은 예약 페이지, 리뷰 페이지, 디테일 페이지, 웹 관리자 페이지, CSS를 담당했습니다. 모두가 리액트 네이티브가 처음이다 보니까 일주일 정도 시간을 갖고 공부하면서 이제 서로 담당할 부분을 정했고 그 담당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서 서로 공유해주거나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크게 파트를 나눴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유연하게 적합하게 분배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디자인 같은 경우는 팀원 지인분들 중 한 분이 디자이너가 계셔서 조금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에어는 회원가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고 이후 식당 리스트를 보거나 카테고리, 검색으로 원하는 정보를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후 식당 정보에서 예약과 예약 취소를 할 수 있고 리뷰 작성까지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아래를 보시면 판매자가 있는데요. 판매자, 사장님 페이지를 통해서 메뉴 수정, 삭제를 요청하고 리뷰 관리를 통해 리뷰를 확인하거나 댓글을 직접 남길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과 다이어그램이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이건 이제 기획 단계에서의 저의 구성이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폴더 구조를 설명드릴 건데요. 폴더 구조는 이제 저희가 배우는 이제 컨테이너 프리젠터 패턴을 사용했고 이제 그걸 통해서 로직과 UI를 구분했습니다. 왼쪽 하단에 app.txx를 시작으로 화면 전환과 관련된 내비게이터와 연결되게 하였고 각 화면들이 이제 인덱스가 담긴 스크린즈 폴더로 넘어가게 하였습니다. 이 스크린즈들은 src 폴더에 있는 디테일, 내비게이션, 리저베이션, 홈, 로그인, 마이 페이지, 서치 등 필요한 컴포넌트를 임포트하는 방식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기능과 로직을 컴포넌트 단위로 나눠서 개별로 개발할 수 있고 코드의 재사용성과 유지 보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그 외로 이미지나 폰트를 관리하는 퍼블릭 폴더를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모바일 구조는 여기까지고요. 관리자 페이지는 이제 웹으로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관리자 페이지 폴더 구조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똑같이 컨테이너 프리젠터 패턴을 사용했고 페이지스 안에 있는 인덱스들을 유니트 안에 있는 각각 파일들로 연결하여 구현하는 식으로 사용했습니다. 물론 퍼블릭 폴더에 있는 이제 글꼴들과 이미지는 동일합니다. 이제 시연 자료와 함께 기능 구현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권한 분기는 app.txx에서 내비게이터를 사용해서 구현한다고 했는데 이제 액세스 토큰이 없다면, 즉 로그인이 되지 않았다면 로그인 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할 수 있겠고, 로그인이 되었다면 메인 내비게이터를 통해서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메인 내비게이터가 하단에 버튼이 돼서 모든 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로그인의 경우 이제 GQL API를 사용했고, 로그인과 파이어베이스와 구글의 어세션을 이용한 로그인 두 가지 방법을 실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우측 홈 화면 같은 경우에는 크게 네 가지 부분을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공지사항, 베스트 픽, 카테고리, 그리고 이제 가장 아래에는 식당 리스트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을 갖고 있는 캐러셀을 활용했고, 베스트 픽의 경우는 GQL 아이템즈 오브 더 베스트를 활용했습니다. 카테고리를 누르게 되면 음식 종류에 맞는 상세 글만 나오게 구현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식당 업체에 앞쪽에 이제 카테고리 이름을 붙이고 스플릿을 활용한 알고리즘을 적용했습니다. 하단의 리스트 페이지에서 하트를 누르게 되면 찜하기, 사진을 누르게 되면 음식점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게 하였습니다. 또한 상단에 위치한 알림 표시를 통해 알림 페이지로 가거나 검색 버튼을 눌러 검색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제 검색 페이지는 디바운스를 사용해서 검색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검색이 되게 했고, 카테고리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검색에서 카테고리별로 검색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시간대별로 검색한 결과도 볼 수 있도록 구현했는데요. 이후 결과를 누르면 상세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이제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시게 되면 식당의 개요, 사진, 리뷰를 볼 수 있습니다. 식당 정보는 GQL의 리마크 부분을 이용해서 구현했고, 콘텐츠 부분을 이용해서 메뉴판에 정보를 담아 보여주도록 했습니다. 리뷰 또한 이제 퀘스천 부분을 이용했는데요. 예약하기 같은 경우는 어싱크 스토리지를 이용하여 예약 정보를 저장했습니다. 직장인을 위한 점심 예약 어플이기 때문에 초안대로 이제 점심시간에 예약에 집중했고, 간단하게 버튼을 누르면 점심 예약을 할 수 있게끔 저희는 구현했습니다. 이제 리뷰 작성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GQL의 퀘스천을 활용해서 구현했고, 이제 그 안을 보시면 레이팅, 즉 별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GQL이 따로 없어서 저희가 콘텐츠를 쓰고 대신 그 안에 값을 지정해서 인덱스 값을 받아오는 식으로 구현했습니다. 이후 리뷰를 작성하면 자동으로 리뷰 상세 페이지로 이동되게 했습니다. 찜하기 같은 경우에는 홈 화면에서 이제 하트 버튼을 누르면 GQL을 이용해 실행되게 하고, 그 다음에 이후 찜하기 정보는 찜 페이지에서 직접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스크롤 뷰를 이용해서 무한 스크롤로 구현했고, 식당 상세 정보를 볼 수 있고, 그 옆에 버튼을 눌러서 찜하기를 취소하거나 그 위에 바로 예약하기 버튼을 통해 바로 예약으로 넘어갈 수 있게 구현했습니다. 또한 간단히 메모를 할 수 있는 창도 구현해왔습니다. 네, 검색 페이지에서는 이제 지도와 검색이 있었는데요. 지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 API를 이용했고, 사업자나 관리자가 등록한 식당 정보를 불러와서 지도에 보여주는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이후 마커를 띄워서 식당을 찾는 회원들이 식당을 보면서 예약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앱의 시연이었고, 이제 관리자와 사업자 페이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권한 분기를 조금 다르게 했는데요. 회원가입 시 이제 라디오 버튼으로 관리자인지 사업자인지 구별하고, 이 기준에 따라서 사업자, 관리자 페이지가 다르게 보이도록 권한 분기를 구현했습니다. 사업자나 관리자 페이지 모두 동일하게 로그인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대시보드를 볼 수 있는데요. 사업자 대시보드에서는 총 예약 건수, 총 리뷰 개수, 평균 별점을 볼 수 있고, 그래프로는 예약 현황과 수익 금액의 현황, 그리고 회원들의 나이별 분포를 볼 수 있습니다. 식당 정보 수정 부분에서는 식당을 새로 올리거나 수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웹 에디터를 사용했고, 이미지 첨부, 카테고리를 지정해서 고를 수 있게 구현했습니다. 이후 내 정보 수정 부분도 있는데요. 내 정보 수정 부분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인 관리자 페이지입니다. 관리자 대시보드에서는 등록된 업체, 가입 회원, 오늘의 예약 건수를 볼 수 있고, 오늘의 예약 현황, 월별 회원수를 그래프로 구현했습니다. 이후 내 정보 수정 부분은 관리자 페이지와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컴포넌트를 재사용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연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저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예약 기능뿐만 아니라 팀을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또한 파이어베이스를 이용해서 더 다양한 백엔드를 개발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예약 정보를 DB에 저장해서 사업자도 볼 수 있게 한다거나 일정 시간 이후 방문하지 않은 손님을 식별하면서 예약하기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기능, 사업자가 식당 정보 등록 시 관리자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기능. 아직 해보고 싶은 게 많은데 좀 시간이 부족했던 느낌이 있네요. 그래서 이후에 지속적으로 개별적으로 저희는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